하락 추세가 끝나기 직전에는 저점이 이전 저점보다 높게 형성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온다면 그게 진짜 추세 전환이고 상승이 시작되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책에서 차트 볼 때마다 선을 쫙 그어 놓고 여기가 매수 자리입니다, 이제 곧 반등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다들 보셨죠? 근데 솔직히 이런 생각 들었을 겁니다. 저 선이 뭔데 자꾸 저렇게 쫙쫙 끊는 거지? 대체 왜 저기에다가 저걸 긋는 거지? 근데 이건 그냥 선이 아닙니다. 이 선 안에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와 돈의 흐름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선 하나로 시장의 방향을 읽고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을 잡는 방법, 그리고 10년 넘게 매매하면서 터득한 저만의 매매 노하우까지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차트를 보면 가격이 한 번 오르기 시작하면 며칠간 계속 상승만 하고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며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사람의 심리는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며 사람들은 더 오르겠구나 생각하면서 계속 매수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더 떨어지겠지 하는 두려움에 계속 팔게 되고, 그래서 계속 하락도 지속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장이 한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는 흐름, 이것을 우리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추세의 흐름을 한눈에 보기 위해서 우리가 차트에 직접 그어놓는 이 선, 바로 이게 추세선입니다. 추세선은 수백, 수천 명의 투자자들의 심리가 만들어낸 돈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추세선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시장의 세 가지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시장은 언제나 이 세 가지 중 하나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바로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 그리고 횡보 추세입니다. 이 세 가지만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이미 90%의 개미 투자자들보다 한 발 앞서가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상승 추세입니다. 상승 추세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도 높아지면서 가격이 상승합니다. 마치 계단을 오르듯이요. 이때 접점과 저점을 선으로 연결하면 상승 추세선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선이 왜 중요할까요? 가격이 떨어지다가 이 추세선 근처에 오며 신기하게도 다시 반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바로 이 가격대에서 사겠다라는 매수 심리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즉, 상승 추세선은 단순한 선이 아니라 매수세가 가격을 떠받고 있는 지지선입니다. 자, 그러면 상승 추세선에서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될까요? 상승 추세선에서 매수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가격이 추세선에 닿을 때마다 반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이상 지지를 받은 추세선이 있다면 세 번째 지지 구간이 바로 매수 타점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추세선에 닿았다고 무조건 바로 매수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접근하려면 추세선 근처에서 지지가 확인된 이후 양봉 캔들이 완성이 된다면 이게 바로 확실한 매수 신호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가끔은 하락세가 너무 강해서 추세선을 그대로 깨고 추세가 하락세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세선에 단순히 닿았다고 바로 매수하지 말고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듯이 확실하게 추세선에서 지지가 된 이후에 양봉 캔들이 완성이 됐을 때 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나올 때 매수하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 이번엔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는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면서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계단을 내려가듯이요. 이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면 하락 추세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선의 역할은 상승 추세선과 정반대예요. 가격이 올라가다가 이 선에 닿으면 다시 눌리면서 하락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가격대에 팔겠다라는 매도 심리가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락 추세선은 매도세가 가격을 누르는 저항선입니다. 이번엔 하락 추세선에서 매도 또는 숏 포지션에 진입하는 방법입니다. 기본 구조는 상승 추세와 반대예요. 하락 추세선에서 2번 이상 저항이 확인되면 세 번째 저항 구간이 매도 타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점은 하락 추세선에 닿아서 저항을 받아 음봉 캔들이 완성이 된 이후에 매도 또는 숏 포지션에 진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하락이 시작됐구나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고 가장 많은 손실을 내는 구간이 바로 횡보 추세입니다. 가격이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좁은 구간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구간이 생길까요? 간단해요. 매수세와 매도세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오를 거야, 더 떨어질 거야, 이 두 세력이 눈치 싸움 중인 거죠. 이걸 우리는 박스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박스권이 굉장히 지루해 보이지만 사실 다음 폭발적인 추세가 시작되기 전에 에너지를 모으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 상승 추세 시작, 하단을 이탈하면 하락 추세 시작. 즉 횡보 구간은 대기 구간이고 돌파 또는 이탈이 나오기 전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박스권 구간에서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횡보 추세 안에서는, 박스권 구간 안에서는 절대로 매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박스권 안에서는 방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아무도 몰라요. 이럴 때 매매하는 것은 그냥 도박이에요. 그럼 언제 들어가야 될까? 첫 번째, 박스 상단을 돌파하고 올라가면서 양봉 캔들이 완성이 됐을 때, 이때가 매수 타점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돌파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가격이 박스 상단에 닿았다는 게 아니라 캔들이 확실하게 박스 상단을 뚫고 종가 기준으로 양봉이 완성이 됐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가끔 가격이 순간적으로 박스 위로 튀었다가 다시 박스 안으로 들어오는 속임수 돌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는 페이크 아웃이라고 부르죠. 돌파 캔들이 확실하게 완성이 된 이후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박스권 하단 이탈 시 매도 방법입니다. 아까와 반대로 박스 하단을 뚫고 내려가면서 음봉 캔들이 종가 기준으로 완성이 됐을 때 매도 또는 숏 포지션 진입 타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단순히 가격이 박스 하단에 닿은 게 아니라 캔들이 박스 하단을 확실하게 뚫고 종가 기준으로 마감이 됐는지, 음봉 캔들이 완성이 됐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자, 방금까지 상승, 하락, 횡보 추세 개념을 이해했고 각 추세에서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할지 실제 매매 타점까지 완벽하게 알려드렸어요. 하지만 여기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점이 있어요. 바로 추세선을 언제 어떻게 정확하게 끄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가장 교과서적인 정석인 방법, 아무리 시장이 바뀌어도 통하는 정확한 추세를 끌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추세선을 끊는데 딱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차트에 선을 끊는 것으로 고민하지 않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냥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딱 두 가지만 저에게 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바로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딱 두 개만 눌러주면 됩니다. 자, 이제 추세선을 정확하게 긋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세선 세팅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트레이딩 뷰에서 먼저 이렇게 자석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추세선 버튼을 누르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추세선을 두 번 클릭하면 설정이 나와요. 여기서 오른 라인 익스텐드, 오른쪽으로 확장한다는 거죠. 버튼을 클릭하면 추세선이 오른쪽으로 길게 확장이 되면서 넓게 길게 활용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세팅을 했으니까 제가 추세선 정확하게 긋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가장 뚜렷한 저점과 다음 저점을 연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상승 추세선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 추세선을 가능한 길게 확장하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가격이 다시 이 선에 닿을 때 매매 타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최소 2번 이상 지지 저항이 확인된 추세선만 활용해야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추세선은 2번 이상 지지나 저항이 발생해야지 비로소 의미 있는 추세선이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3번 이상 닿을 때부터 이 추세선이 진짜로 작동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때부터 실전 매매 타점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추세선을 그을 때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접점과 저점을 이을 때 추세선을 가로짓는 캔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중간에 가로막는 캔들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건 올바른 추세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추세선은 시장의 지속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건데 중간에 추세선이 캔들을 관통했다는 것은 그 흐름이 이미 한번 깨졌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여기서 가장 아래 꼬리인 저점에서 추세선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저점을 시작점으로 설정하고 추세선을 그으면 의미 있는 추세선이 완성이 됩니다. 아, 그리고 하락 추세선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 그대로 반대로 차트에 적용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꼬리 또는 몸통 어디를 기준으로 추세선을 그어야 할까? 이 부분에서 의견이 정말 많이 갈립니다. 꼬리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또는 아니다, 몸통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말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정석적인 방법은
꼬리의 저점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상승 추세선이라면 가장 낮은 꼬리를 기준으로, 하락 추세선이라면 가장 높은 고점을 기준으로 그리면 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만약에 꼬리가 너무 길어서 꼬리로 추세선을 그었더니 가격과 추세선이 너무 벌어지는 상황이면 추세선을 매매 적용하기 힘듭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추세선을 적용하기 힘든 경우라면 이때는 이 꼬리가 그냥 없다고 가정하고 캔들의 몸통이나 아니면 앞뒤에 있는 캔들의 저점을 기준으로 추세선을 설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추세선을 이용해서 매매하다 보면 추세선을 돌파하고 추세가 전환되어서 강력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세선이 돌파가 될 때 어떻게 대응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유지되던 추세선이 깨지고 돌파가 됐다는 것은 새로운 추세가 시작됐다는 신호이자 아주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주로 이렇게 추세선이 깨지고 추세가 전환될 때 매매해서 큰 수익을 내고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매매 패턴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상승 추세선이 깨졌을 때입니다. 상승 추세선은 시장의 지지선, 즉 매수세가 가격을 떠받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추세선이 깨진다는 것은 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반등하겠지라는 희망보다 기존 물량을 매도하거나 숏 포지션 진입을 준비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특히 추세선 이탈 이후 음봉으로 종가가 마감이 되고 확실하게 추세선을 이탈한 캔들이 완성된다면 그건 이미 하락 전환이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즉 상승 추세선이 붕괴가 됐다는 것은 강력한 하락 신호로 기억하세요. 두 번째,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할 때입니다. 하락 추세선은 시장의 저항선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가격이 하락 추세선을 위로 돌파를 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하락세를 이끌던 매도세가 약해지고 새로운 매수세가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특히 추세선 돌파 이후에 확실하게 양봉으로 캔들이 완성된다면 이때 매수를 해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하락 추세선 돌파는 매수 신호로 기억하면 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추세선 매매는 예측이 아니라 확인의 영역입니다. 추세선 돌파가 일어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미리 매매하면 거짓 신호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반드시 추세선 돌파가 일어나고 종가로 캔들이 완성된 이후에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안전하고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이 추세선 돌파가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 돌파인지 속임수인지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여기서 진짜 돌파를 구분할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를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매매하면서 터득한 저만의 노하우인데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승 추세선 이탈부터 보겠습니다. 보통 상승 추세가 끝나기 전에는 고점이 이전 고점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찾아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신호예요. 왜냐하면 상승세가 계속 된다면 고점도 계속 높아지면서 상승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고점이 낮아졌다는 것은 매수세가 약해졌다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낮은 고점이 형성된 이후에 기존 상승 추세선을 이탈을 하면 그때가 진짜 추세 반전의 시작입니다. 즉 이전 고점보다 낮은 고점이 나온 뒤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는 하락이 발생하면 확실한 하락 반전 신호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10년이 넘는 동안 진짜 수백 개, 수천 개의 차트를 보면서 이 패턴이 반복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진짜 반전은 언제나 이런 단순한 패턴에서 시작됩니다. 자, 반대로 이제 하락 추세선 돌파를 보겠습니다. 하락 추세가 끝나기 직전에는 저점이 이전 저점보다 높게 형성되는 순간이 옵니다. 이건 매도세가 약해지고 매수세가 서서히 유입됐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온다면 그게 진짜 추세 전환이고 상승이 시작되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 여기 또 다른 예시 차트인 테슬라 차트입니다. 하락 추세선이 형성이 됐고 여기 첫 저점 형성 이후에 두 번째 저점은 같은 가격대에서 형성이 됩니다. 가격이 지지선에서 지지가 됐고 그 이후에 이전 저점보다 높은 세 번째 저점이 만들어진 이후에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 종목은 미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저점이 높아진 것을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면 진짜 돌파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저점이 높아지고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야지 진짜 추세선 돌파라고 알려드렸었잖아요. 사실 여기서 MACD 지표를 적용하면 더 확실한 매수 타이밍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MACD 지표까지 제가 설명을 하면 이 영상 길이가 아마 30분은 그냥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MACD에 대한 매매법 영상은 제가 다음에 제작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독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자, 구독한 김에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